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이입니다. 어제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세 정상이 화상회의로 각국의 알파벳 이니셜로 시작된 AUKUS, 아오키스라 발음하는군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소식이 국제 뉴스뿐 아니라 잠수함계의 빅뉴스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3국 정상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및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오키스라는 강화된 3국 안보 파트너십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로서 호주 해군을 위한 핵추진 잠수함 획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호주는 콜린스급 6척을 보유 중입니다. 이 잠수함들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도입하였는데 수명을 30년으로 예상했을 때 2026년부터 새로운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이 신규 잠수함 도입을 위해 2016년 호주는 프랑스 네이벌 그룹과 900억 달러, 약 100조 원 규모의 공격 잠수함 12척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함은 2034년에 인도하고 이후 2년마다 한 척씩 인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호주 현지에서 자재를 조달하고 현지에서 건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프랑스와의 책임 소재 등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부터 호주는 비상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이 프로젝트가 포기될 수 있다는 소문이 조금씩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을 몇 가지 추려서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프랑스와의 계약은 파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발표는 이전에 프랑스와 체결했던 약 100조 원 규모의 사업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호주는 프랑스 네이벌 그룹과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데 약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00억 원의 손해보상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호주는 이 비용이 핵추진 잠수함 함대를 확보하는 이점에 비하면 작은 손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3국의 협력 계획은 영국은 잠수함을 공급하고 미국은 호주가 개발할 기술을 제공하며 호주에서 현지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핵추진 관련 기술을 공유할 것이며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전체 설계를 담당하고 HIIN사는 전자 및 원자로 설계를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긴밀한 협력하에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호주가 언제까지 몇 척을 확보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호주에는 원자력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진행될 획득 사업 준비 기간 중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호주는 왜 디젤 잠수함에서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환했을까요? 호주는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을 채굴하지도 않고 원자력 발전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호주가 2016년 프랑스의 바라쿠다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었는데 이 바라쿠다 잠수함은 원래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호주는 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설계된 잠수함을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들여서까지 디젤 잠수함으로 개조하여 도입할 정도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째, 프랑스와 잠수함 도입 사업에 차질이 생겨 잠수함 도입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모든 지역을 자신의 주권 영토로 주장하고 있고 수로 전역에 수많은 암초와 모래톱을 미사일, 활주로 및 무기 시스템으로 강화된 인공섬으로 만드는 등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급부상되며 미국은 쿼드, 즉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의 안보 협력 체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이 배치되면 안보 협력국의 자산이 남중국해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호주는 문제가 많은 프랑스와의 잠수함 획득 사업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미국은 쿼드 안보 협력 축선상에 있는 호주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네 번째,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호주는 쿼드의 일원국이기도 하면서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 파트너십에도 가입하면서 국제적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호주와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 제재 등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와 함께 반핵 운동에 앞장선 인접국 뉴질랜드는 이 소식을 듣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은 영해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질랜드와의 관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어젯밤 인도와 일본 총리와 통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민감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우선 쿼드 동맹국인 이 두 나라의 이해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와는 계약 파기로 인해 당분간 불편한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프랑스 네이벌 그룹은 이 프로젝트 폐기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과 영국의 프랑스 달래기가 당분간 진행되리라 봅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고농축과 저농축이 있습니다. 호주의 원자로가 고농축일지 저농축일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국은 고농축 원자로를 기반하고 있으므로 고농축 원자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핵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될지 또 사업 진행 중 핵물질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호주 내 원자력 기반이 없고 운용에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는 구도라면 구매 또는 리스로 전환되지는 않을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호주에는 여전히 반핵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호주의 연방의회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국내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호주가 사업 진행 중 또 포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호주는 콜린스급 잠수함 후소감이 필요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잠수함을 획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전 계약은 호주 해군이 프랑스 업체 네이벌 그룹과 체결하고 이 계약 성사를 위해 프랑스 정부가 물밑 지원을 한 반면 이번은 잠수함 도입 사업이 주가 아니라 영국, 미국, 호주 간 3국 간 강화된 안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3국 정상이 공개적으로 선언했기에 이 사업은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아직까지 국내 원자력 산업이 없으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없습니다. 현 우리 정부는 반원자력 정책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주의 사례가 바로 그러한 사례이기에 우리에게 좀 더 긍정적인 명분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호주의 경우도 일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국제 정세에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호주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허용이 타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회 제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규제의 이유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단순히 잠수함의 한 종류를 확보한다는 차원 이상으로 국제관계, 안보 문제, 환경 문제 등 수많은 민감한 문제들이 있음을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코만단트 초이였습니다.